영국에서 1600년도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1602년에 네덜란드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눠주었던 세계 최초의 주식입니다. 주로 거래되었던 것은 차, 도자기, 그리고 후추였습니다. 후추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 유럽에서 아주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하멜 이하 64명의 선원들은 1653년에 스페르 웨르호를 타고 대만에서 나가사키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력한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육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가까운 곳에 육지가 나타났어!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풍랑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참지 못하는 스페르웨르호의 선원들 중에 36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를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스페르웨르호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간 36명 외에 28명이 숨을 거뒀는데 그 중에 선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러 주었고 떠내려온 식량과 포도주 등을 줍고 찢어진 돛으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처음 보는 복장의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말탄 기병과 그리고 일반 병사들 2000명이 하멜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멜 일행은 목에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단지 난파당한 것이라는 것을 안 제주 목사는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그들이 며칠 굶은 것을 알고 죽과 그리고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하멜은 여기가 어디지? 하고 말했는데 1등 항해사가 여기가 켈파트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켈파트는 네덜란드 말로 제주도였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포도주통을 건져서 조선 군인들에게 대접을 했더니 조선 군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와 맛있다. 와 맛있어. 제주도 총사령관인 제주목사 이원진은 60세의 나이로 동네 부사를 하다가 제주목사로 부임한 사람으로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을 친절하게 대해줬고 먹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하멜 일행이 묵었던 집은 인조 반정에서 왕에서 물러나 18년 동안 강화도 등지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광해군이 1641년 67세의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4년 동안 마지막으로 유보 생활을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2달 만에 붉은 수염의 한 사나이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 이름으로 박연이고 네덜란드 이름으로 벨테브레였습니다. 벨테브레와 하멜 일행은 같은 낮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눈물이 옷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벨테브레는
그들에게 조선에서는 외국인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멜 일행은 상당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박연, 즉 벨테브레는 1627년 30살에 아우 에르케르코를 타고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중간에 중국 상선을 납포하여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본부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인 바타비아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테브레와 10명 이상의 선원들이 중국 상선에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상선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는데 한 육지에 도착해서 벨테브레와 2명의 네덜란드 선원은 그 육지에서 땔감과 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은 그때 떠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조선에 도착했던 벨테브레와 2명의 네덜란드인은 조선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곳이 곧 제주도였습니다. 벨테브레는 무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화포도 잘 다루고 조총도 잘 다루고 무기에 상당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벨테브레, 즉 박연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박연은 겨울에 솜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몸이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여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혼혈아였기 때문에 그들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1636년에 청나라와의 전쟁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뭣도 모르고 벨테브레와 2명의 네덜란드인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나도 몰라. 여긴 어디야? 그들은 전쟁을 하다가 벨테브레만 살아남고 2명의 네덜란드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인조실록에 박연은 무과의 94명 중에 한 명으로 합격을 했는데 장원이 박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박연이 곧 벨테브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벨테브레가 제주도에 도착한 26년 후인 1653년으로 돌아가서 효종이 하멜 일행을 보고 싶다고 하여 그들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해남, 천주, 공주,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록을 정확하게 지명을 다 써놓은 것으로 봐서 그들은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멜은 23살로 스베르웨르호의 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멜 일행을 본 효종은 신기해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보라고 하였고 또 네덜란드 춤과 노래를 불러보게 하였습니다. 효종은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친위대인 호위 병사로 썼습니다. 호위 병사 중에는 청나라 사람, 즉 중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멜 일행은 부자들에게 불려다니면서 네덜란드 춤과 노래를 불렀는데 부자들에게 벌어들은 돈이 효종이 1인당 쌀을 매월 40kg씩 지급한 것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멜 일행 중 핸드릭 얀스와 핸드릭 얀스보스는 홍제교 부근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나라 사신의 말굽혀를 붙잡고 네덜란드 복장으로 나타나 우리를 네덜란드로 보내주시오. 우리를 네덜란드로 보내주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사신은 놀라기만 하고 뇌물을 받고 청나라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것은 잘못하면 북벌 계획을 하던 효종의 계획에 탈려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드릭 얀스와 핸드릭 얀스 보수는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 숨을 거두고 말았고, 나머지 하멜 일행도 죽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효종은 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멜 일행이 전라도 강진 병영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벨테브레 즉 박연은 성박 1km까지 그들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멜과 벨테브레가 만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온 지 2년 만인 1656년에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으로 간 하멜 일행은 풀도 뽑고 돌담도 싸고 땔감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북벌을 외치던 효종의 이미지는 강력한 왕으로 생각되어지지만은 효종의 아버지 인조가 죽었을 때 효종은 3년상을 치렀는데 얼굴이 야이고 상당히 수척해졌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왕의 3년상은 상당히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효종은 매년 감기를 앓았고, 그리고 1659년 41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북벌 계획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현종이 왕이 되었고 1663년까지 강력한 기근이 일어나서 강진 병영에 있던 하멜 일행은 여수 12명, 순천 5명, 남원 5명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여수, 곧 자수용으로 온 하멜 일행은 전로자 수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좀 받기도 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1664년에 전라 자수사였던 사람 좋은 이도빈이 하멜 일행을 초대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저 바다에 많은 배들이 떠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는 것이오?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하하 하고 농담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하멜 일행은 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배를 빌려줬다가 그들이 도망을 가면 그 배를 판 사람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배 한 대를 구했습니다. 1666년에 또 마음이 나쁜 전라 좌수사가 부임하자 그들은 밤에 발각될까봐 돛을 줬고 8명이 배를 타고 그리고 너만 저어서 유유히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한 지 3일 만에 고토 섬에 도착하였고 고토 섬에서 4일 머물다가 다시 나가사키로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667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1667년 하멜이 동인도 회사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 공문서입니다. 이 하멜 보고서로 인해서 하멜 일행은 밀린 13년치의 월급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1600년도에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멜 일행이 탈출할 당시 1666년에 박연 즉 벨테브레는
70세의 나이로 살아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에 남아있던 7명의 네덜란드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명의 네덜란드인들은 계속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 살던 벨테브레의 후손들이 한국에 있는 벨테브레의 후손들을 찾아왔으나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